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 최고의 기생은 황진이입니다. 각종 책과 드라마, 영화에서 몇 번이고 다뤄져 황진이라는 이름은 대중들에게 기녀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선왕조실록에는 황진이란 이름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실록에는 그녀를 대신하여 무려 16번이나 기록된 전설적인 기녀가 존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나라 미인처럼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어 붙여진 초요갱이었습니다. 지방유지나 당대 최고의 학자, 왕족들과 연을 맺은 황진이보다 더 대단했다는 초요갱은 차원이 다른 남자들의 마음을 훔쳤으니 일반 왕족과는 다른 대군들, 특히 세종의 세 왕자들을 상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푹 빠진 왕자들은 초요갱을 품어보고자 큰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니 그녀의 미모와 매력은 가히 하늘에 닿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초요갱은 원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어느 양반댁의 첩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이 영모와 연관되면서 관계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었다면 평범한 노비로 일생을 마쳤을 것이지만 그녀는 춤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관기가 되었고 궁궐에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궁에서 멋진 춤을 추니 왕자들의 눈에 안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왕자는 바로 세종대왕의 정처인 소원왕후의 7번째 왕자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평원대군은 세종과 조정대신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문에 능하고 명필인데다 성격까지 좋아 세종이 특별히 아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그는 초요갱에게 글을 가르치며 어여삐 여겼는데 평원대군과 초요갱이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로써 기생으로서 초요갱의 값어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평원대군은 이런 그녀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나라에서 새로 제정한 악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후에 굴곡진 초요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원대군은 19이란 짧은 인생을 살고 요절하고 맙니다. 얼굴만 예쁜 기생이 아니라 지성과 재의를 갖춘 요염한 여인이 된 초요갱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평원대군을 만나면서 배웠던 악무 덕분에 궐안의 행사에 춤을 추러 드나들던 초요갱에게 두 번째 왕자가 다가갑니다. 그는 평원대군보다 한 살 위였던 화의군 이영이었습니다. 평원대군보다 형이지만 그는 세종의 후궁인 영빈 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의 여자를 탐한 그는 끈질긴 구애로 초요갱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가 한 여자를 품에 안은 형세가 되었기에 당사자들은 이것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감춰진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드디어 실록에 초요갱이 처음 등장하게 된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영은 평원대군의 첩 초요갱을 간통하였으니 이영을 외방에 유배하도록 하소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었으니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은 금영대군의 집에서 벌어지는 활쏘기 잔치를 두고 영모의 자리라 의심합니다. 단종은 그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수양대군은 그곳에 있던 화의군과 초요갱이 간통한 것 아니냐며 몰아붙여 결국 화의군은 평원대군의 기첩과 간통했다는 제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초요갱은 사건의 중요 인물로 계속 언급되었지만 다행히 화를 면하였으니 초요갱은 금수와 다름이 없으므로 좋게 책할 것도 못되나 그러나 세종조에 새로 제정한 악무를 홀로 능히 배워 익혔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고향의 고을에 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요갱은 출중한 악무 실력 덕에 유배를 면하게 됩니다. 화의군과 초요갱의 간통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지만 3년 후인 세조 때에 그녀로 인한 사건이 다시 발생합니다. 당시 그녀는 이후 좌의정을 지낸 신계의 막내 아들 신자영의 눈에 들어 첩이 되었는데 신자영 본인은 세조의 즉위를 도운 인물로 탄탄한 집안의 자손이자 권력가였습니다. 신자영의 초요갱을 향한 사랑은 매우 깊어져 자신의 본처를 내치고 초요갱을 자신의 안방에 들어앉혔고 그녀의 말이라면 뭐든지 따랐습니다.
그때 안방을 갑작스레 차지하게 된 초요갱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나누던 여종들이 신자영에게 발각되어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세조 3년 6월 26일 사원부에서 상소가 하나 올라왔으니 예장 도감 판관 신자형이 정처를 소박하고 기생 초요갱을 몹시 사랑하여 오직 그녀의 말만을 듣고서 갑이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자형은 여종들을 때려 죽인 것과 더불어 초요갱 때문에 정처를 소박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사원부에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형은 계유정난의 공신이었기 때문에 유배는 가지 않고 직천만 빼앗겼고 초요갱은 멀리 외방으로 유배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초요갱의 제주 덕분에 유배는 실행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세조가 가무에 능한 그녀의 제주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개담이 칠촌숙 신자영의 기첩 초요갱을 가늠하려고 신자영의 집으로 가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니 신자영의 아내 이씨가 놀라 달아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안개담이 초요갱을 찾다가 얻지 못하자 비복까지 구타하는 데 이르렀으니 사건인즉 신자영의 칠촌 아제비 되는 안개담이 초요갱을 덮치려고 밤에 몰래 신자영의 집에 들어왔다가 그만 신자영 아내 방을 벌컥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내는 놀라서 달아나다가 땅바닥에 엎어지고 안개담은 안개담대로 흥분해서 초요갱을 내놓으라고 그 집 하인을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안개담은 이로 인해 결국 장 80대를 맞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처럼 초요갱을 차지하기 위한 사내들의 쟁탈전에는 왕실에서 미관 말지까지 귀천이 따로 없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연이은 간통사건과 지정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드나들며 악물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세조의 특별한 총애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그녀를 총애하여 잔치 때마다 가무를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육전청의 유신들에게 경회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또 내녀 3인과 사기녀를 내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사기녀는 옥부양, 자동선, 양대 초요갱인데 모두 가무를 잘하여 여러 번 국내의 잔치에 불려 들어가니 임금이 내 기녀라고 불렀다. 이렇게 세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궁궐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463년 초요갱에게 세 번째 왕자가 다가왔으니 계양군 이증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끔찍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주요 국무를 그에게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세종 사후 계양군은 수양대군의 주의를 도운 터라 탄탄한 권력까지 갖고 있었는데 앞서 이복 형제인 화의군이 그녀와 간통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용모와 매력에 빠져 목숨을 걸고 그녀를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요갱이 재해가 있다고 하여서 악적에 다시 소속시키니 계양군 이증과 또 사통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비밀이 이증에게 묻기를 바깥 소문이 네가 초요갱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가늠하는가 하니 이증이 울부짖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그것이 무고임을 변명하였으나 이증은 이날도 초요갱의 집에서 묵었다. 세조의 서슬퍼런 어통에 하늘에 맹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계양군은 퇴거하자마자 초요갱의 집으로 달려가는 우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요갱의 미모를 탐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었으니 한 번은 건축 토목을 담당하는 성공판사 변대해가 몰래 초요갱의 집에 숨어들었다가 계양군이 세워둔 파수꾼에게 맞아 죽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몇 년 후에 4대 기녀를 모두 기적에서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형조에 전하기를 여기 초요갱 양대, 자동선 옥부양 등에게 천민의 신분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이후 초요갱은 어느 양반댁 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2년 후인 예종 때에 대규모 옥사가 벌어지면서 그녀의 운명도 크게 바뀝니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남이를 반역죄로 잡아 넣었는데 이때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초요갱이 누구 집의 첩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때 역도의 첩이라 하여 다시 기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역도의 첩이라고 해서 기녀가 되었는데 나이 들어서 또 역도의 첩이라 하여 기녀가 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춤의 대가로 궁궐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에 어린 시절 떠나온 고향인 평양에 다시 내려가 관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도 도사 인맹지와 간통했다는 사건을 끝으로 실록에서 초요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남자, 특히 직책 높은 남자들이 거쳐간 초요갱은 자신과 만난 남자들의 끝을 모두 안 좋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횡액을 가져다 주는 요부라고 불렸으니 그녀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내들이 그저 자기를 놓고 싸우다가 그들끼리 벌어진 불상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중악사 박연의 수제자이자 궁중악의 전수자였고 뛰어난 예술 실력 덕에 천민신분에서 벗어났으며 당시 기준에 따라 기녀라고 분류되었으나 사실 그녀는 예인에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